배준성 선생이 업설의 업석이라는 생사 이력관을 가졌어요. 생과 사는 하나다. 생생무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무궁히 인간은 장생한다는 그 장생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벌써 여름에 추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그걸 좀 써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때가 아직 미숙한데 함량 미달인데 여름에 추수를 어떻게 해? 가을이 돼야 추수를 한다. 제대로 민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이게 된다. 우리 민족 전체가 똑같습니다. 나와서 업설에 업서고 업으로 왔다가 업으로 가고 또 업으로 온다. 평생교육신문을 했는데 날 많이 원망을 했어요. 이 생사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인생관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배준성입니다. 저는 도울이고요. 제가 오늘 강의 요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이력상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방금 소개받은 청민 임중산 선생으로부터 말씀했습니다만 그 말씀의 요지는 2000년대 정확하게 2000년 12월 말경에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에서 강의했던 바 그 원 제목은 2000년대의 도덕경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요지의 주제로 강의했던 것을 그때 우리 청민이 임중산 선생께서 들으시고 서로 교감이 있어서 쭉 공감대를 이루다가 오늘 드디어 이게 여러 참 훌륭하신 석학들도 계시고 그런다는데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 문자 글자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 중에서 한 40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질문을 도중에도 받는데 시간의 효과를 위해서 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꼭 메모했다가 질문해 주시면 저도 공부가 되니까 질문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제가 미리 사죄드릴 것은 지금부터 1년 11개월 전에 제가 목 디스크 손이 저려서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 같아요. 제가 아침에 손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목도 움직이고 면도도 하고 목욕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목 디스크 이 수술을 한 이후에 제가 손이 안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데 여러 가지로 판서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요지를 1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요약했고 거기에 관련된 시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강의를 할 때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제자들하고 어떤 주제를 놓고 질문을 하고 꾸준히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우리가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꼭 할 테니까 메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한 말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그 한 말이 진실성이 있는가, 진리인가 라는 것은 쟤도 저한테 자문을 해야 되고 또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감지하셔서 서로가 이것을 적어도 그 이해를 서로 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면에서 잘 강의를 하다 보면은 또 강의를 듣다 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황당학이라는 말로 오늘 정의를 한번 내린데 황당학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 중에 적당한 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섭리학이라는 말을 감히 씁니다. 섭리학. 그런데 이 황당학이라는 건 뭐야? 황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사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또는 아까 그 현실성이 없거나 또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다 이런 걸 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런 황당함인가 아니면 섭리라는 것은 자연계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됐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승통이라고 해서 같은 말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승자, 통할통자죠. 그런데 이 섭리라는 건 뭐냐? 바로 우주가 창조된 그 원리, 내지 또는 그 지배적인 어떤 도리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법칙적으로 운행을 할 때 섭리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황당함인가 섭리인가 이런 것을 사실은 저도 자문해 봅니다. 제 자신에게 또 같이 연구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도덕경을 찾아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언어와 글자의 그 정의와 개념입니다. 그 언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우리 글자 언어는 우리가 늘 쓰는 말씀 원자, 말씀 어자 그렇습니다만은 그 언어는 우리가 그 정의가 또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글자는 도대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글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글자라는 말이 어디에서나 비롯됐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는 이게 우리가 한자어로는 말씀 한자, 말씀 어자인데 사실은 아까 그 말과 말씀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이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사람만이 말이 아니고 그 짐승들도 개체들끼리 서로 의사가 통합니다. 그들끼리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적으로 이미 다 밝혀졌고 우리 학자들 간에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언어할 때 말씀 언자, 말씀 어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씀 경자가 있는데 말씀 언은 무엇이고 말씀 언은 무엇이고 또 말씀 경은 무엇인가. 같은 말씀인데 경은 무엇인가. 왜 성경, 불경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경자를 그럴 때는 경자를 쓰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서론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어는 말씀을 할 때 어는 서로 우리가 의사가 우리가 통하지 않는 나와 의사가 통하지 않는 것은 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어는 우리가 국어, 영어 할 때 말씀 어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자를 붙인 이유가 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불경 할 때는 이승과 저승에 우리가 교통되는 그런 상당히 차원 높은 그 말씀을 그 경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은 아까 예를 들어서 개나 우리가 애완동물이랄지 이렇게 소통이 돼요. 돌이 굴러가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은 우리가 내가 통하고 감지가 될 때는 시인들은 되게 통하기도 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다 차원 높은 것은 아까 우리가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됐을 때는 어로 우리가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뭐냐? 바로 경입니다. 말씀인 경자. 그래서 이승과 저승 또 어떤 다른 세계와 차원 높은 세계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이라 그러는데 그런 뜻에서 아까 성경이나 불경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는 사람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야.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뭐냐? 저는 우리말에 누구는 어느 분들은 75% 80%가 우리말에 한자어고 나머지가 한 20여%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말에 약 90% 이상이 조금 조사나 이런 거 빼고 전부 다가 한자어예요. 몰라서 그러지 한자어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걸 밝혀야 한자를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글자는 우리가 한자 또 그럴 때 한글 또는 아까 한문 이런 말을 하는데 글자는 제가 글자가 글을문 글자 할 때 그것이 순수한 우리 한글 말인 줄을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마치 그런데 그 글자는 저는 요즘은 저희들이 학교 어렸을 때 다닐 때는 거란이라 그랬었거든요. 우리 역사에 거란족. 근데 글안족으로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 글안족으로. 그래서 한자로 글자, 거자, 개자, 계약할 때 개자 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그 그란족, 즉 거란족 때 쓰여진 글자가 글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겠는가 할 때 요즘 가림토 문자라고 한 것들도 그때쯤 만들어졌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후민정음 서문에 그 나와 있습니다만 고전을 인용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종대왕이 창제했느냐. 그런데 고전에 그래서 28글자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넉자가 우리가 일제시대 1933년도 한글 주시경성서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4자가 우리가 생략이 되고 24자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가림토 문자는 35자입니다. 35자로 38자죠. 38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할 때 거란족이라고는 같은 글자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글자를 그렇게 말해주고 한자는 지금 삼수변에 글자 자자를 쓰는데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쓰여진 글자를 삼수변에는 한자 그때 만들어진 문장을 한문이라고 저는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이 만든 저는 그 크란자를 써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한국을 대한자.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 42년 동안에 우리가 식민지차에서 없어진 왜곡된 문화는 지금 가까우니까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외세에 의해서 왜곡된 것 중에서 특히 아까 몽고 96년간인가 이렇게 지배를 받았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70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몽고 역사적 학문적으로 이미 역사학자들이 정집한 것이 96년간 고려 말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3세입니다. 30년이 3세가 넘도록 지배를 받았으니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세가 오직에 가서 오면은 몽고 아까 반경이라는 것이 나왔겠습니까? 응?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민족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몽고 반영 같은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96년 이렇게 지배를 받았는데 그것뿐 아니고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중국이 아니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것은 1912년 1월 1일자로 손문에 의해서 우리가 중화민국이나 태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세계사 중국 역사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청나라죠. 그 전전에는 명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글자 그란족 때 만든 글자 그 다음에 아까 청나라 그 전에 아까 한나라 한수 한자에 한나라 시대에 한자 우리 글자가 중국 글자인 양 그렇게 더군다나 1443년 1446년에 한글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거기서 점점점 우리 것인데도 우리 도외시되고 잃어버리고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 그래서 한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삼수변에 쓰는 그 한자와 한나라 할 때 쓰는 한자와 한양할 때 쓰는 한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크란자
한자 이걸 찾아서 써야 된다 하는 쪽입니다. 우리 글자입니다. 그 뒤에 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는가? 그 제 혼자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자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문장을 아까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문장을 삼수변에서는 한문 그리고 우리가 한자하고 한문은 틀립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런데 클한자 한문은 우리 글자 중에 한문은 우리의 고전 한자로 쓰여진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불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러보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학자들이 좀 찾아서 이렇게 지금 요즘 점지 보고 많은 우리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아까 지식적 학문으로 이렇게 들어서 전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혜적 학문이라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떤 마치 무당 점쟁이가 영통해갖고 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감지해서 이렇게 학문을 밝혀내는 분도 있어요.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도 여러 사람이 그걸 입증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귀한 학문이 된다. 틀림없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한자와 한문 중에서 한자는 아까 글자가 있고 한자는 삼수변에 한나라 할 때는 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할 때는 한자가 있는데 두 글자를 중에서 나는 우리 그 한자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우리 한자는 큰 한자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한민족 삼한 할 때 쓰는 한자의 글자 자체를 써야 된다.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한문은 마찬가지로 그때 시대에 그 민족이 그 국민이 썼던 문장을 한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그 글자와 그 글자에 대한 우리 한자를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입증 자료로 한자는 즉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는 것은 큰 한자입니다. 한문어는 지금 중국이라서 자기들 글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지금 한자 마치 중국 글자 인양 생각하고 있는 그 한자는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저는 아까 여러 가지 글자의 유래 발달사를 쭉 봐서 아까 볼 때도 틀림없이 우리 민족 한민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그 한민족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그 방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것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한 4년, 5년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호상 장관, 여러분이 아시는 초대문교육 장관, 안호상 장관께서 제가 직접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강의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랬습니다. 98세까지 사시면서 정말로 평생교육을 실천하셨던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신이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있고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자는 누가 만드는가 이것만 치면 나와요.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냐? 한자는 우리가 왜 이리 어려운 한자를 만들어 갖고 중국 주운내하고 이모당 이런 분에게 왜 골치 아픈 한문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런 질문을 대화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무슨 소리요? 한자는 당신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 민족이 만들었어. 누구냐?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이족이. 근데 아까 이제 그래서 한자는 유명하신 이제 주운내나 이모당도 아까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은 아마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내가 좀 아직 인사는 못했습니다만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강의를 해주신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동만 선생님? 중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도 실제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프로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저는 지식적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당연히 작가로서 활동을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중어중문학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역사 이런 것을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국은 원래 250여 개 다민족이에요. 여러 군데. 그런데 그것이 56개 민족으로 지금 정집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56개 민족인데 지금 아까 중국 정부에서 뭐 10몇 개인가 줄이려고 또 한다고. 그리고 단일민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은 중국은 크게 우리가 우리 말 속에서 중국 역사도 찾으려고 하는데 대륙적인 어쩜 조금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여러 가지로 뻥을 쳐도 대륙적 뻥을 많이 쳐요. 우리 거 가져가가지고 아주 튀기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국은 우리가 화이사상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보다도 오래 사신 연세에서 화이사상. 그게 뭐냐? 화이민족, 화이사상이란 말을 들었을 거예요. 크게 우리가 화족과 이족으로 나눠집니다.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제가 알기로 양자강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이족이고 남쪽은 화족입니다. 문화가 틀립니다.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 근데 우리 아까 이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묘족,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에 나오죠. 우리 그 이족이 다 같은 민족입니다. 원래. 그런데 남만, 북만 이렇게 하면서 이족 이런 것들이 원래 이족적입니다. 그런데 이족을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냐면 여러분 이자가 뭘 이자입니까? 오랑캐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얼굴에 정말 침 뱉은 게 아니라 똥 뱉은 겁니다. 이자는 화자는 아까 우리가 화자와 이자는 우리가 틀리는 것, 평안을 이자거든요. 그게 평화로울 이자고 옥편에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화자는 빛나랄 찬란하다 할 때 빛날 화자입니다. 이게 화족과 남쪽 화족과 이족이 있는데 요즘에 와가 예전에는요 청나라가 멸하면서 화족 쪽이 정권을 받게 되면 이것이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은 우리가 모택동 지금 장개석 전부 다 화족 쪽입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라는 말이 태동이 되죠. 중화민국. 근데 중화민국은 중국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중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결론은 아까 중화민국이 태동하게 된 것은 선문이 선민주의를 주장해서 선문에 의해서 아까 화족이 아까 이족에서 화족으로 넘어가면서 중화민국이 나오게 되는데 1912년 1월 1일자로 나오게 되죠. 신해혁명 이후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안 그쪽에서 살아오셔서 제가 볼 때 이족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좀 잘 아심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화족과 이족이 있는데 그 이족은 누구냐?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한국을 때 삼한 한민족입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의 중국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 지금 중화민국에서 마치 우리 뭡니까 조선족, 만주족 또는 우리 한족이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5억 인류 중에서 저는 적어도 한 60, 70%는 한족 아니고 우리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난 욕심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족입니다. 이족은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발전을 할 테니까 조금 한번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고찰해보자. 이 어쩌면 정답이 없으면 정답을 오늘 못 말씀하면 제가 황당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고 이것이 황당하게 해서 섭리학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에 우리가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를 추구하고 이러자 하는 뜻에서 오늘 청민 우리 윤영선 선생님께서 24년 전에 저한테 제가 이 천도교구 때 강당에서 제가 21세기를 2000년대를 지향하는 2000년대의 도덕적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주제의 강의를 제가 할 때 아까 불교 쪽에서 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공술의 공수고와 다른 어떤 것을 대안할 때 제가 아까 없어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 우리가 황당하게 해서 앞으로 오늘 이 모임이나 강의가 비록 적지만 내 시작은 뭐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아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황당한 얘기죠. 지금 잠깐 들었는데 그 황당함이 섭리학, 진리 그리고 도리를 밝혀서 우리가 학문으로 정집해 놔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게 찾아서 밝혀져야 되는 뜻에서 긴 서론이지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자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한자에 대한 훈과 음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애낍니다. 지금 중국은 벌써 자기들이 한자를 버렸어요. 어렵다고. 뭘로? 간자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림통자를 찾으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한자도 찾고 지키려고 그러는데 걔들은 가림통자 알지도 못해요. 간결체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간결체를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뭐 중국을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에 가서 제일로 우리가 이제 가이드들하고 이거 대화를 해보면은 조금 그들도 조금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공부도 하고 때로는 서로 소통하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래요. 제일로 공부하고 싶어서 갔던 것이 우리 훈민정음 서문에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지금 중국은 어디를 말합니까? 중화민국? 중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저께가 예비고사를 봤는데 윗글에서 훈민정음 써놓고 윗글에서 중국은 어디를 말하냐? 중화민국, 중국 안 쓰면은 거기 체크 안 하면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학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우리 안호상 장관님과 참 생각이 한글학회 강당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장본입니다. 그럴 때 그 어르신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놀라시면서 답을 해주시면서 역시 석학이세요. 한자로 탁 써주시는데 저는 사마천은 알아도 사마천 사기는 안 읽어봤습니다. 만재도 못 봤어요. 근데 탁 말씀하시더라고. 그걸 어떻게 제가 순간적으로 한자를 기억을 했는데
사마천 사기 오제 봉기에 장관님 문교부장 그 아론장이 뭐라냐면 사마천 후민정음 서문에 중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중국이란 중국이란 나라가 역사책 중국 역사책에도 중국이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1912년 1월 1일자로 손문에 의해서 중화민국인데 약칭 중국으로 나오게 됐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443년 46년 세종대왕 때 그때는 명나라거든요. 그 이후에 청나라죠. 그리고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 중국이 나왔는데 왜 중국이라고 지금 가르치냐가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님께서 참 정말로 정답을 가르치셔서 깜짝 놀랐어요. 큰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신문사가 지금 31년 됐는데 참 어렵게 제가 하고 있는 그 신문사 평생 교육 신문사입니다. 주간 그 신문사에 제가 그때가 89세 91세인가 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어르신께 직접 가서 우리 신문사에 제가 공문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살려라. 너 평생 교육을 시켜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어른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사마천 사기 역사사자 기록기자입니다. 이걸 안호선 장관이 말씀이십니다. 저는 사마천 사기 만져도 못 봤어요. 또 주어도 제가 못 읽습니다. 한자로 된 걸 제가 풀이도 못 오고. 그런데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마천 사기 역사사자 기록기자 오제봉기 5오자 임금제자입니다. 황제열대 제자 본이 근본본자 기록기자입니다. 그 기록에 이 땅 중국이란 말이 뭐라고 제왕지도 위중고할 중국이라고 합니다. 제왕지도 위중고할 중국. 그걸 순간적으로 왜 써요? 제가 뭘도 나쁜데 그걸 왜 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찾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동 사거리에서 적어서도 한학을 그 한자를 번역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찾아서 기뻐서 그냥 자기 돈 들여서 복사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인사동 사거리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학자들한테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공부하면서. 근데도 이게 아직 지금 현재도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제왕지도 위중고할 중국이란 말은 제왕 다스릴 제자 임금왕자 고와 고로 왈 가라사대 고로 말하여 제왕지도 이를 지자 도시도자입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도시의 중심부를 중국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그 예전에 황제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저 시골 어디 그까지는 들었어요. 시골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그랬답니다. 그 결제를 상황제께 맡으려고 하니까 거기 임금이 계신 아들 황제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라. 그런 내용의 글이 있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래서 중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본기는 우리가 그전에는 사전이 없었거든요. 사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본기 맨 앞에는 그 다음에 쓸 용어 이런 것이 정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보면 다음에 나올 용어 중에 법전에 보면 근로자는 무엇을 말한다. 사용자는 무엇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무엇을 말한다. 이것이 맨 총칙이 맨 앞에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정립이 된 것이 본기회가 있습니다. 사전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중국이란 말이 나오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이라는 말을 옛날 고려 때도 쓰고 조선시대도 쓰고 세종대왕도 쓰고 그때 훈민정음 서문에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의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임금이 계신 곳이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하니까 본론에 말씀드리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종대왕이 계신 곳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의 중국은 나라 말이 중국어 달라. 함경도, 전라도, 제주도 전부 다 나라 말이에요. 팔도의 말이 다 나라 말인데 중국 세종대왕 임금이 계신 곳의 말과 틀려. 한양 말과 틀려. 달라. 지금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틀려. 백성들이 그 뜻을 펴고자 해도 그 뜻을 펼 수 없는지라 내 이를 이렇게 전개가 풀이가 되는 것이 옳다 하는 쪽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영혼 육체란 말을 짚고 넘어가야 돼. 이 순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꿔지게 된 우리 천민 선생한테 23, 4년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바꿔지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정확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서론이 조금 길어집니다. 시간이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40분 동안에 우리가 참 이 어떤 말씀 하나를 남기고 전하고 싶은데 모르고 그냥 뭐 줘봐야 물만 먹어도 치울 사람 분들에게 빼가를 준 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영혼 육체를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 정신세계의 영혼 어쩌고 그러는데 뭐 육체 이런 것을 우리 많이 씁니다만은 이 분명히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영혼과 육체 한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이고 체는 무엇이고 무엇을 또 쓰고 다른 인용에서 우리가 정육점이라고 왜 그러지 정체점이라고 안 그러고 몸체자. 다시 말해서 이 영과 혼과 육과 체가 있는데 우리가 혼백 할 때고 혼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말하면 요즘 입증이 됩니다. 요즘 컴퓨터 사업이 발전되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서 보면 칩이 있죠, 칩. CHIP. 요즘 핸드폰 이렇게 보면은 그 조그마한 거 칩 하나만 갈아 끼면은 이 핸드폰이 아까 몇 기가바이트에서 몇십 기가바이트가 되고 또 저장 용량이 안 지워집니다. 그 포렌식 가지고 지워졌다 해도 다시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그런 혼입니다. 혼의 역할이 바로 칩입니다. 칩에 있는. 근데 그것을, 영은 뭐냐? 영은 혼과 교통선, 전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통한다 그러죠? 혼한테 어떤 것을 생각하라면 전달해 줍니다. 그 시간은 뭐 100만 분의 1초인지 1000만 분의 1초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오는 없어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내가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인데 북극을 생각하면 수백억 거리도 갔다가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영입니다. 그 영이 혼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뭐 오온이랄지 이런 거 작용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그 혼이 그걸 감지를 하면 뭐 해주냐? 무엇을 통해서냐? 체라는 건 뭐냐면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체가 됩니다. 만약에 죽어버리면 교감신경이 작동이 안 돼요. 제가 신경이 지금 작동이 조금 사고가 났어요. 의료 사고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조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려고. 여러분 조금 좋아지면 참 정말 여생에 하고 싶은 일,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영이 혼한테 어떤 사물의 지식이랄지 생각 이런 것을 전달해 주면 혼은 체를 통해서 육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체가 없는 정육점. 죽은 고기를, 판매도 하고 이런 데가 정육점 아닙니까? 그래서 육자를 쓰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한자가, 글자가 함부로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혼, 육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은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아까 업소라고 업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업이란 게 뭐인가? 누가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말인가? 우리말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그 영혼 육체의 그 혼과 같은 것이 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컴퓨터 칩. 근데 그 우리 영혼 육체 중에서 제가 23년 전에 3, 4년 전에 아까 2000년대의 도덕경 무엇을 어떻게 삼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첫째 아까 불교적인 성경에 불경에서는 우리가 공술의 공소거란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형이 그 화학적 관점이랄지 물질적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 조금 그 형이 공술의 공소가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이사학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업설에 업설화 가는데 그 업설의 업서거가 제가 잘못 그때 쓴 것 같아요. 소유할 때 소자가 가질 소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천민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업질의 업질 가질 지자 소지할 때 지자입니다. 예, 그 지자는 손수변의 절사자입니다. 또 절에서 나온 문구 그런 비슷한 그 인용이 된 곳인데 업질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질에 업지거가 맞다. 전생에 업을 가지고 왔다가 적업을 해서 이 생에 현세에 적업 업을 더 쌓아가지고 우리가 내세로 간다. 업을 가지고 간다. 이런 데서 업질에 업지계가 맞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업설에 업서고가 아니고요. 업질에 업지가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업질에 업지고 할 때 그 업을 가장 자세하게 조금 압축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제가 다른 그 프린트에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업을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시로 썼고 다른 하나는 가사 사로 썼습니다. 노랫말로. 그러니까 시와 사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혼돈해갖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서로 그 문인들끼리도 조금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네가 원리 내가 원리 해가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와 사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시로 쓴 것이 있고 사로 쓴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업소고는 2000년대에 아까 그 도덕경설 때 전생에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서경산 스님이 지금 우리가 그 여복에 저승 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 이런 그 말씀을 그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논산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조금 여러 가지로 강의 인기도 있고 또 책도 많이 팔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유명해지니까 조금 세상에 스님으로서 파괴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계종에서 멸종도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갖고 몇 년 아주 유명세를 얻다가 돌아가셨어요.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업을 전생에 업을 여복에 저승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나 한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업을 전생에 업을 가지고 왔다 업을 가지고 간다는 것 제가 꼭 굳이 말씀 안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경계에 84,000 대장에 어느 경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압축을 해서 업설에 업속에 하다가 지금 업질에 업지가 이것이 맞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그 저승 갈 때 아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공술의 공서고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생에 우리가 저승 갈 때 업을 가지고 갑니다. 그 업은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업을 가지고 가냐 하는 것은 우리 그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또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 이력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가게 되고 또 졸업 증서를 가지게 되고 졸업이죠. 업 증서를 가지게 되고 뭐 그러는데 또 우리가 본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소지정의도 소지가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 이렇게 소지정의를 올리는 것도 그런 현상 꼭 그렇다가 아닐지라도 그런 현상의 일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에 그 업질의 업지거인데 그 전생에 업을 가지고 왔다가 업을 가지고 가는데 그 업에는 절대 지울 수도 없고 또 고친다고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업은 불교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크게 삼업을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크게 우리가 신업 몸으로 예를 들어서 지은 죄랄지 선악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의업 뜻으로 지은 거, 그 다음에 구업 말로 이렇게 제가 지은 거짓되게 짓는 그런 것이 특히 세 가지를 삼업이라 그러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어떻든 간에 업을 전생에 억만 기가바이트랄지 이런 것을 우리 혼에 담았다가 현세 50년, 100년을 산 그 업을 그대로 담아놨다가 보태서 내세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장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떤 죄를 받을 것인가 어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이 그 업에는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어떤 것이 큰 죄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맑은 그런 업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좋은 업과 인연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혹여 지금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받을게요. 질문할 거 없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업질 옛날에 없어고 없어래라고 했는데 당신이 손이 뜨거워야 돼 이렇게. 이저 배터리를 배준선 충전시켜줄게. 전주 아가씨라는 노래도 지었습니다. 전주 아가씨라는 노래가 아주 명곡인데 그런 건 이 시간에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모든 게 공술의 공수는 형이 하학적인 것이고 업질의 업적은 형이 상학적인 것이다. 누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싸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업은 영원히 불멸한다는 그 신구의 턴진치 불교의 것을 인용해가지고 왜냐하면 알기 쉽도록 하려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신조어도 나올 수 있어요. 요새 신조어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헷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애국가를 갖다가 윤치호가 했다, 도산 안창호가 했다는 거 이거 헷갈리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말한 어문에 대해서 지금 이모장이 말한 거 하고 안호상 씨 말한 거 이게 이중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 엇갈리는 걸 정립을 빨리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윤치호가 초고 쓴 건 맞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초고를 썼는데
도산 안창호가 그 재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가가 지금 윤표가 쓴 거는 조금 좀 뭐한 걸 보완한 것이 도산 두 분이 합작이에요. 그런 거 어지럽게 자꾸 말 만들어서 사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어문에 대해서도 이게 중국 글이냐 한국 글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거리에서 그걸 아주 시끄럽게들 하고 앉아 있는데, 여기 참 우리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 써야 되는 신문이 나와요. 장덕수 선생이 간도신문 발행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사회의 혼란을, 언어의 혼란, 역사의 혼란, 이거 다 팽개쳐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